칼날 위에 서시지 마시고 칼날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몸 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만 단식 멈추시고 우리 국민들의 반야의 검, 파사 현정의 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또 국회에서 저희들이 함께 떠안아서 하니까 병원에서 더 계속 하셔도 된다고 하면 그 의지를 보이시고 아니면 목숨은 살리셔야죠. 그래서 싸우셔야죠. 대표님께서 이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의총 중간에 나와갖고요. 예. 그 대표실에 갔습니다. 보통 뭐 제가 가면 웬만큼 힘들어도 일어나 앉죠. 근데 오늘 이제 누워서 계시더라고요. 누워 계시는데 뭐 눈도 굉장히 흐릿하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이제 지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 전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걱정되시죠. 네. 그래서 직접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비서실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단식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대표 의지가 워낙 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라도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하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오늘로 16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됐고 기력이 쇠해서 앉아있을 힘조차 없습니다. 국민이 죽어가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6일째 단식을 이어가는데도 정부 여당 인사 어느 한 사람 안타깝다, 단식을 멈춰달라, 현장에 와서 손을 잡고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비정하고 잔인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은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오늘로써 17일째. 네. 역대 최장 단식이죠. 야당 대표로서는 그렇습니다. 건강이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기에도 이제 앉아 있기도 힘들어서 이제 누워 계시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지금 의사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예, 어제도 우리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만 의사들이 이제 한계에 왔다. 당장 단식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도 그 종교계에서도 그 기독교와 천주교, 원불교 그 다 지도자들이 오셨는데 당장 앰뷸런스를 불러서 중단하자고 이렇게 막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을 챙겨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당장 멈출 것 같지 않으니 같이 싸워 나갑시다고 했는데 대표가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현재로서는 그러면 중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의 의식이 있는 한 스스로 본인의 의지로 단식을 멈출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떤 체력적인 그런 어떤 의학적인 한계가 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이제 정신을 잃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멈추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절대 본인 의지로는 멈추지 않겠다. 이게 지금 너무 결연한 건가요? 본인 의지는 그렇게 강하고요. 예. 일단 오늘 저희들이 그 원내대표가 주최해서 바로 긴급 의총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도 이제 안에 계신 분하고 통화했는데 하고 있고 대표의 단식을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중단을 지금 뭐 모든 당내 의원들뿐만 아니고 고문들, 전직 국회의장들 모두가 오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본인이 직접 전화도 하셨었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만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당대표 의지가 계속하겠다는 이제 강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이제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뭐 좀 전에 저희가 영상에 봤습니다만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게 2009년 10월 21일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여기에서 당명과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전면 소신을 요구했다. 무기한 단식을 돌입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요구한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단식의 이유가 없다. 마치 막연하다처럼 조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뭘 요구했습니까? 전면 소신과 함께 지소미아 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 철회, 공수처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무수석을 바로 보냈어요. 보내서 안부를 묻고 어떻게 하면 풀겠습니까? 비서실장이 또 갑니다. 노영민 실장이. 이낙연 총리도 갔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여당 사람들이 갔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8일 만에 단식을 풀었습니다. 저희는 와달라 지금 구걸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정부 여당이라면 17일째까지 딱 한 사람 왔습니다. 태용 의원. 태용 의원 항의하러 정말 그 난장판을 만들고 갔지요. 그분 말고는 그 여당이 이게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자는 차원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많은 국민들 볼 때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민수 대변인 얘기 속에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멈출 수 있는지 그 길은 조금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김영남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내건 요구 조건이 3가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3가지를 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국민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요구 조건이 다소 추상적이고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찾아가지 않은 것은 요구 조건은 절대 못 들어주지만 단식을 중단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이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 요구 조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요구 조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거는 시각에 따라서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고요. 지금 검찰을 통해서 야당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이런 주장 같은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2, 3년 동안 이루어졌던 소위 적폐 청산에 비하면 지금 검찰의 수사 규모나 대상은 대단히 그거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의 문제일 수밖에 없고 다른 요구 조건도 구체적으로 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구 조건에는 없었지만 그 요구 조건과는 관계없이 용산이든 아니면 김기현 대표든 이제 말씀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단식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단식의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본인이 받고 있는 그 사법적 리스크 안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그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가 더 큰 거 아닌가. 숨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정부 여당 쪽이 해결해 주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식을 시작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동기 때문에 더 먼저 손을 내밀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오늘 SNS에 재차 글을 올려서 다시 한번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 단식 중단 이후에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 제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단식을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3가지 조건에 과연 여야 대표 회담이 부합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여야 간의 대표 회담도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진작에 요구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서 지금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응답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진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런 진정성이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저는 한 걸음이라도 지금이라도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가서 나름대로 상당한 진정성을 갖고 여야 간의 그러니까 정치를 복원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 내려가서 지금 이제 어제 감사원이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통계청의 통계 조작 문제에 대해서 1인 시위를 좀 하고 있어서 오늘 뭐 김기현 대표가 글쎄요 밤에 급히 올라와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찾아갈 가능성은 사실 거의 희박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해법을 용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김영남 의원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뭐 이 야당의 카운터파트는 여당이지만 또 이재명 대표가 내심 원하는 거는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용산에서 어떤 모종의 액션이 조치가 좀 나와주길 또 바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용산도 뭔가 화답을 해야 되는데 용산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 혹은 이제 대통령실의 대응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사안 사안별에 따른 최종 상태, 이른바 엔드 스테이트여야 된단 말이죠. 예.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다시 한번 뭐 논란을 부추기거나 또 어디 불씨를 지피거나 하는 것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용산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여당이라는 카운터 파트가 있고 소통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2번이나 벌써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물론 찾아가지. 야당 입장에서는 뭐 거리도 가까운데 찾아와줬으면 더 좋지 않겠냐고 얘기할 수 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메시지를 냈잖아요. 오늘 또 냈어요. 자, 근데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3가지 요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간다고 쳐요.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어떻고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간다고만 이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당의 대표가 찾아갔는데 그냥 걱정돼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좋지만 그러면 그 자체로도 정치권 또 해석을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그럼 대통령실로 전달할 것입니까? 라고 또 기자들이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도 지금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치적인 오해와 또 맥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적인 이제 말하자면 단식 중단 요청을 드리고 오늘 진일보한 거 내지 않았습니까? 여야 대표회담 열자. 그러면은 이번에 요구 조건에서 담겨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해법을 찾을 수도 있는 길들을 우리가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께서 실제 물리적인 한계도 왔고 그다음에 더 이상 단식을 하시면요. 정기국회가 블랙홀이 됩니다. 지금 모든 게 단식이잖아요. 정치권이 지금 무슨 대정부질이든 뭐든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용단을 내리시고 오히려 여야 영수 대표회담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짜시고 그렇게 나는 그만두시고 다시 정기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 저는 이게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건강 회복 후에 단식을 멈추고 건강 회복 후에 여야 대표회담을 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만나서 그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가수 땡땡땡 씨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비난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당의 대표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또 이제 굉장히 또 힐난했어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은 사실상 성사되기 어렵다고 봐야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중에 너무 많은 뉴스를 접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지역적인 문제잖아요. 문화계 인사가 그 발언을 통해서 혹시 보수 진영으로부터 왜 당신은 앞뒤 말이 다르느냐, 행동과 말이 다르냐 질타할 수 있고 여당 대표도 한마디 할 수 있죠. 근데 이 자체가 큰 틀에서의 정치 한 발자국 나가는 걸 걸림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그 문제도 김기현 대표 또 사과해야 됩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 정도 지역적인 사안 가지고 이 문제, 단식에 대한 문제를 풀고 정치가 정상화되는 데 나가는데 그게 걸림돌이 된다? 좀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건 저는 옹졸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와 별도로 이 문제는 정기국회 정상화, 민생 경제의 여야의 그 구분 없는 저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통크게 저는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제와 어제 국회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50대 여성 그리고 70대 남성의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식이 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표현하는 게 좀 격화되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단식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께서 약간 지금 단식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선언된 단식 때문에 의아해했는데 이런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식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동조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죠. 더군다나 평소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단식이 지속되도록 아무런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근데 국회에서 이렇게 더군다나 공무를 집행하는 여성 경찰을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또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어떤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더라도 저거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겠죠. 이 50대 여성이 여경들을 향해서 휘두른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자해 소동을 하다가 그걸 이제 만류하는 여경들이 좀 다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요. 근데 이게 우리 대표님만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단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자해 소동을 한다든지 흉기 난동을 한다든지 이거는 또 올바른 지지의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니죠. 그리고 본인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주변에 경찰관들도 다쳤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혈서를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분 우리 지지자가 됐든 아니든 우리 시민들이든 국민들께서 마음은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7일째 단식이 들어가고 하지만 집권 세력이라든지 대통령실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 또 당에 좀 답답한 부분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누지만은 그 일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할 때 여당만 움직였습니까? 청와대가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드루킹 특검도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당이 이제 와서 여야 대표회담을 말로 글로써 제안하는 거 진정성이 없는 거죠. 립 서비스에 가깝고 진정성이 있다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래서 저희들도 사무총장 명의로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지자들과 시민들께 이건 대표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거는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이게 흉기를 갖고 국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안 검색대 다 통과해야 되고. 투입을 할 때 아마 지금 검색대를 통과하긴 합니다만 뭐 또 국회 안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뭐 그런 또 저 위에를 갈 수 있는 뭐 물건을 또 습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 내에서 이러한 상당한 그 이 폭력이 것과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상황인 것이죠. 사실 민주화 이후에 우리 지금 이 정치사를 돌아보면 이 고비고비 때마다 야당 대표들이 상당히 단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기억으로 생각해서 200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최병렬 대표가 단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2014년도 세월호 이후에 또 상당히 이 세월호 진상조사 규명과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 문재인 또 이 대표가 또 단식을 했고요. 또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도 단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김성태 대표도 드루킹 사건 터졌을 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 주장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이 집권 세력이 가서 어떤 식으로든 이 요구를 100%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들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통해서 정치가 복원이 되고 그래서 뭔가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사실은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저는 집권 세력은 정말 옹졸해도 너무 옹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야당 대표가 지금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당 인사가 찾아간 사람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영 의원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돌진하는 형태로 가서 그렇게 이 지금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이 소란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으로 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대응의 전체 모습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향후 지금 국민들은 또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당이 좀 더 정치적 여유와 관용을 갖고 이 사안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대표의 단식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에서는 삭발 투쟁에 나섰고요. 또 친명계 원외 모임에서는 무기한 동조 단식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단식을 어떻게든 좀 말리고 이제는 중단하게끔 계속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활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게 좀 말하자면 보여지는 이중적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에 찾아가서 피켓으로 대표님 단식 그만해 주십시오. 이제는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얘기하는데 또 동조 단식을 하거나 혹은 뭐 삭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강경한 모습으로 오히려 한쪽으로 더 이렇게 좀 극한 투쟁으로 이끌어가는 저런 모습들은 사실 민주당이 처한 사실은 현실과 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의 의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가 좀 엇갈리는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바라보는 눈들도 굉장히 좀 다소 친명 비명에 따라서 좀 엇갈린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 저는 뭐 충분히 진정성을 이해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저 단식으로서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 의회 정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오히려 전 퇴행적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예. 다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당의 어떤 단일 대우라든가 혹은 당에서 있을 파열음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고 본인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는 저는 저 단식이 매우 유용했던 신의 한 수였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크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기국회 마지막 이런 정말 중차대한 이 시기에 야당 대표의 저 모든 그 행위가 이 정기국회 모든 것을 그냥 블랙홀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의원들은 그러면 자 대표는 단식 그만해주고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얘기하고 다른 분들도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제1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표께서 이제까지 보여줬던 결기와 자세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저렇게 동조 단식 혹은 동조 삭발 이러면서 말하자면 분위기를 더 격앙시켜내고 그다음에 예. 당의 투쟁 열기라든가 그다음에 만약 이런 것들이 식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오히려 그걸 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그 의도들이 좀 읽혀서 저는 의회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과연 저렇게 의사당 내에서 저렇게 말하자면 신체의 어떤 자신이 스스로 위해를 가하는 저런 모습들을 가는 게 맞느냐. 저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중도층이라든가 상당수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 전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빨리 저는 오히려 당의 분위기를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하고 이제는 정말 그렇게 민생이 중요해서 단식까지 했다 그러면은 제1야당다운 민생 정책을 꺼내놔야죠. 정기국회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 예. 자세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좀 하루속히 좀 빨리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강 문제도 좀 굉장히 염려가 좀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도 극한 대결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식과는 또 별개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일정은 또 그 일정대로 또 째깍째깍 이렇게 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16일, 내일이 17일, 그렇죠? 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을 거고.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수요일 날. 18일하고 20일. 예. 예. 그럼 대표 교섭단체 연설 있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니까 네. 검찰이 오늘 아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사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것이 국회 이제 체포동의안으로 가고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게 되면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치 일정, 검찰의 수사 일정이 좀 이어집니다. 이 단식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 일정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는 완전히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 일정은 진행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단식 때문에 검찰 소환 일자가 조금 변동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예. 9일하고 12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 소환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래서 다소 단식으로 인해서 수사 일정이 늦춰지면서 검찰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구속영장의 청구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진 거는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원지검에 있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보내서 두 사건을 백현동 사건과 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서 이제 구속영장을 다음 주 초쯤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겠죠. 지금 18일, 20일, 21일 그리고 25일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그렇죠. 18일하고 20일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은 다른 안건 보고를 안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예상해 보건대 21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5일 표결에 들어갈 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단식과 관련이 있어도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 마치 단식이 이 사법 절차 때문에 연관된 것처럼 예. 이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단식과 영장 청구 또 체포동의안 표결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겠고 또 그게 절차대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도 이의를 안 걸어야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단식 동기의 순수성이나 그 목적이 의심을 안 받겠죠.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검찰이 정말 월요일 날에서 이제 수요일 사이에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고 표결 절차가 됐는데 가결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가시잖아요. 지금 단식 때문에 기력도 없으시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이게 지금 사전 구속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체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25일쯤 체포동의안이 국회 통과가 되면 이게 근데 추석 연휴가 바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 신문기일을 추석 연휴 이후에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4일 이후에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단식을 그때까지 계속 연장해서 하기는 어렵겠죠.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병원에 그거는. 가실 수도 뭐 있고. 그 이전에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단식은 중단되고 회복되는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10월 4일 이후에 잡히는 영장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못한다?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죠. 근데 변호인만 참석해도 되죠? 안 됩니다. 이거는 피자가 직접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된 피자가 본인이 출석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통상의 경우에 피의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사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엔 피의자가 갖고 있던 지병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수술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기일이 절차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만 단식은 이게 자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한 거기 때문에 제 경험상 단식 중인 피의자라는 이유로 이 사법 절차가 연기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라면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단식 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장 재판 날짜가 갑자기 변경되거나 뒤로 확 밀리지는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법적 절차만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절차가 맞는데 단식과 무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또 이게 세상이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라든지 변수들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식 때문에 만약에 사법 절차가 변경이 되고 취소가 되거나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단식의 목적을 의심받지 않을까요? 그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면 이제 단식에 들어갈 수 있다. 검찰 영장 청구 전에. 아니 안 좋은 선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을 때를 이제 지금 얘기한 거라 그 사이에도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 같진 않아요. 김용남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영장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다. 근데 가결이 될 거냐 아니면 거기에서 부결이 될 거냐 이제 이 변수를 이제 넘어서야 이제 그 단계까지 가는 거니까.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최장으로 길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기존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당당하게 표결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도 이거는 당연히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와요. 사실인가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의원들로부터 좀 듣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와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첫 소환 날짜를 소환할 때도 단식에 들어가기 전부터 본회의가 없는 9월 11일주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안을 했고 검찰이 그러면 안 된다,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조율 끝에 이제 단식은 8월 31일 날 들어갔죠. 그 과정에서. 그리고 9월 9일 날 그 5차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때가 단식 10일차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대표가 와서 받는 거고 그때도 꽤 오래 받았죠. 전체적으로 이제 11시간 넘게 받았는데 그 이후에 3일 뒤인가요? 12일 날 다시 또 불렀어요. 6차 소환 조사 때. 그때 아마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당직자들도 그렇고 당원들은 물론이고요. 상당히 큰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대표가 가니까 2시간도 조사를 안 했어요. 12일차를 맞은 사람을 불러간 13일차군요. 13일차를 맞은 사람. 검찰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명백한 혐의랄지 물증을 갖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모욕을 주거나 정말 망신을 주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그 현 정사의 첨 아니겠습니까? 단식한 야당 대표를 검찰이 연달아서 부르는 자체. 그래서 우리
김 앵커 말씀대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당내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 내용도 그렇고 지금 볼 때 이게 검찰이 너무 심하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적인 이런 걸 피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말 본인의 그것 때문에 한다면 지금 여론이 이렇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폭등을 해야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든지. 근데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한 게 아니고 더 떨어졌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볼 때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일의 명분과 함께 거기에 공감하는 여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와 이거를 연계시키는 거는 또 다른 저는 검찰이 비회기 기간에 그렇게 영장을 쳐달라고 2달 동안 대표가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면서까지 정기국회를 가져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야, 결국은 민주당의 분열이랄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아니면 당대표가 그렇게까지 요구할 때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검찰이 한 번만 쳤으면은 그냥 가면 됩니다. 법원으로. 근데 이런 상황까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검찰이 영장 언제 칠지 어떤 내용으로 가져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논의 절차가 있을 거로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직접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을 한 바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인데요. 그 모습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동의안이 들어올 경우 가결을 선언하라고 설왕설래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억지 주장입니다. 흉기를 들고 죽이려 덤비는 강도에게 목숨을 그냥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아무런 조건 걸지 않고 다시 구속영장이 와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왔을 때는 난 내 발로 걸어서 국회 가겠다. 이번 포기 선언으로 그렇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 약속한 대로 그 가결을 시켜서 대표가 법원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무도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이겨내시고 영장 기각받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좀 단합된 모습을 보였던 민주당이 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서 또다시 이제 분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달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가감히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본인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목숨이 경각에 지금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낼지 안 낼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설사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뜻이 아무리 가결시켜달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 그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상당히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라면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인지상정이 상당히 아마 발동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이 상황에서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방탄의 후폭풍은 적을 것이라고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부결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문제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갖고 올지는 좀 지켜볼 대목이긴 합니다. 예. 자,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도 이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놓고 또 검찰의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문제로 놓고 굉장한 정치적인 파장들이 좀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